안녕하세요. 마미살롱 강쌤입니다. 수 감각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수학교구 사야 할까 고민되시죠? 저희 집에 수 교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써보고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는 수학 교구를 딱 한 개만 사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팩토 퀴즈를 사세요. 나는 웬만한 거 좀 다 갖추고 싶은데, 이러면 플레이팩토 퀴즈를 사시고 EDX의 수연산 교구들을 사세요. 웬만한 거 다 해보고 싶은데 난 너무 궁금해. 이러면 저처럼 다 갖추시면 되는데, 4, 5세 플레이팩토 퀴즈를 들으시고 6, 7세는 만지는 수학을 하시고요. EDX의 수연산 교구를 보충을 하시고, 도형에 관련된 부분은 패턴블록, 7교, 펜토미노, 사키나무, 소마큐브 이런 것들 들이시고, 또 가베, 보드게임 이렇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을 하면서 교구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구매까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공동구매도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플레이팩토 퀴즈 만지는 수와 EDX 교구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플레이팩토 퀴즈는 연령별로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4, 5세, 5, 6세, 6, 7. 각 단계마다 24만 2천 원씩. 그런데 마미살롱 공구 가격은 30% 할인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3단계를 다 구입하시면 할인 전 가격은 70만 원대, 할인 후 가격은 50만 원 초반대가 됩니다. 각 단계마다 12종의 교구가 있고요. 홈스쿨을 할 수 있도록 12종의 이런 액티비티 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이런 교구가 있으면 이 교구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보통 4가지 정도의 활용 방안이 나오고, 이렇게 수학 동화도 있고 워크북이 있어요. 교구와 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수학, 만지는 수학은 연령별로 나눠진 게 아니고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수화, 연산, 도형과 공간, 규칙과 분류, 이렇게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 안에 4가지 종류의 교구가 있고, 이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3권 있어요. 엄마표로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게 자세히 적혀 있고, 이거는 워크북과 같은 개념. 놀이책이 9권 있어요. 만지는 수학은 가격이 한 60만 원 정도 하고요. EDX에서도 이렇게 연령별로 3단계 교구가 나옵니다. 단계를 기하, 도형, 수화, 측정 이렇게 나눠서 교구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가격은 하나에 7만 5천 원이고 총 6개니까 한 45만 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구랑 좀 겹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드리진 않았고, 갖고 싶은 것들은 단품으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각 교구에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플레이팩토 퀴즈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하시면 0부터 20까지의 수를 알 수 있어요. 두 수의 덧셈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팩토 퀴즈의 1단계에서 수를 다루는 교구들입니다. 이렇게 1, 2, 3, 4, 5 숫자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수와 양의 일치를 할 수 있는 교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와 양의 일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호로도 되어 있고 1, 2, 3, 4, 5 숫자로도 되어 있고, 그런 제시 카드로도 수와 양의 일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는 수 막대를 통해서 길이가 길다 짧다, 이 정도 개념을 1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고요. 플레이팩토 퀴즈 2단계에서는 10가지의 수를 알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은 여러 수학교과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프레임이거든요. 이 10을 만들고 10의 보수를 찾는 활동을 하는 이 프레임, 이게 중요하고, 저는 이런 곰돌이 입에 있는 칩과 수와 점이 있는 판으로 수와 양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숫자가 써있고 동물들이 있는 교구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서수의 개념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20가지의 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텐텐보드를 가지고 20가지의 수를 수 양의 일치를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교구인데, 초등학교 수 연산할 때 쓰이는 교구인데,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수 막대였는데 3단계에서는 이렇게 도트 무늬가 있는 막대로 자를 사용하듯이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길이랑 면적 같은 걸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도트로 된 도미노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교구에서도 많이 반복되고 보드게임으로도 나오는데, 10 이하의 수 가르기 모으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팩토 퀴즈 수 연산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렇고요. 만지는 수학에서는 0부터 100까지의 수를 배울 수 있고요. 세수의 덧셈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지는 수학의 수 연산 파트인데 이 박스 안에 4가지 종류의 교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타워링이라는 교구고 이런 고리를 꽂아서 수 양일치하고 뭐 많고 적음, 1대1 대응하고 크고 작음 이런 개념들을 배울 수 있고 이런 막대와 이런 숫자칩 같은 교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 100판 느낌으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피싱 게임이라는 교구가 있는데 이렇게 2가지 색깔의 물고기와 뒷면에는 숫자, 점이 있는 교구가 있어서 아이들이 낚시 놀이를 하면서 수를 만들고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개수를 세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이 있어요. 20가지의 수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팩토랑 만지는 수학이랑 다 디딤돌에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플레이팩토 퀴즈는 좀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 이 만지는 수학은 플레이팩토 퀴즈와 플레이팩토의 그 어느 사이에 있는 6, 7세 아이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DX의 교구도 3단계까지 하면 0부터 100까지의 수를 배울 수 있고 세수의 덧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DX 교구의 수화 측정 파트에서 1단계에서 다루고 있는 교구는 레인보우 조약돌, 링킹 큐브, 수세기 모형, 그리고 오프레임 등이 있어요. 오프레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팩토 퀴즈의 도트 칠판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수세기 모형도 집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난감들이 좀 있고 링킹 큐브도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따로 구매하지 않았어요. 2단계에서 링킹 큐브, 양면 도미노. 양면 도미노랑 플레이팩토 퀴즈에 있는 도미노랑 또 겹치거든요. 근데 이 10프레임 여러 가지 활동을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수, 양, 일치 활동도 할 수 있고 10의 보수도 만들 수 있고 더하기 연산도 되고 오래 두고 쓸만하다 생각해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20가지 구슬세기도 분들과 많이 겹치고 3단계에서는 수막대가 있어요. 수막대, 수세기칩, 수세기차 모형, 넘버 트레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단계에서 가장 탐났던 게 또 이제 수막대예요. 대용량의 수막대를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안에 이렇게 제시카드가 많아요. 카드를 보면서 만들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연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숫자 만들기도 되고 곱셈에 대한 개념도 배울 수 있고 넘버블럭스 많이 보시죠? 그 넘버블럭스 킹큐브로 하기에는 곱셈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수 활동뿐만 아니라 블록 대용으로도 좋고 또 이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3단계에 있는 수 배열판은 이래요. 이렇게 수를 배우는 거는 좀 재미가 없어서 세트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수 100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EDX 교구로 수 100판을 구매한 이유는 끼우기 도구가 이렇게 쏙 끼울 수 있어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소근육 활동이 되고 꽂는 맛이 있어서 아이가 가지고 놀기에 좋다. 다른 회사에서도 수백 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뭐 보석을 올려놓거나 뭐 칩 같은 걸 얹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꽂아요. 이런 활동지를 보면서 수 100판, 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EDX에서 탐나서 따로 구매한 제품들은 이거 플레이팩토 퀴즈에도 렉앤렉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 줄이고 렉앤렉 정통은 이렇게 2줄로 되어 있거든요. 교구의 질도 더 훨씬 좋아 보이긴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계속 쓸 교구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했고 저희 딸이 요새 100 더하기 1000 더하기 억 더하기 경 더하기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10짜리 막대를 다 모으면 이제 100이잖아요. 100인데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맨날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교구를 또 샀어요. 얘는 1단위 10단위, 10개 모으면 이렇게 100이 되는 거예요. 100짜리를 10개 모으면 1000이 되는 교구예요. 이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연산할 때 쓸 수 있는 교구. 각 교구마다 수화 연산은 이렇게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도형과 공간에 대해서는 각 교구마다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볼게요. 먼저 플레이팩토 퀴즈. 1단계에서는 이런 모양 블록을 통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배울 수 있어요. 시의 동물로 앞, 뒤, 옆, 위, 아래 이런 거를 배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크기 퍼즐이 있어요. 뭐 엄마 기린, 아기 기린, 큰 그림, 작은 그림 이렇게 있어서 크다, 작다 라는 개념을 배우기도 하고, 입체 퍼즐, 이 면이 다 다른 퍼즐이 있는데 그림을 맞춰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2단계에서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렇게 블록으로 나와서 이렇게 블록 활동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이라고 또 간단한 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패턴 블록은 굉장히 유명한 도구죠. 그리고 이런 쌓기나무, 나무를 쌓아서 뭐 앞, 옆, 뒤에 살펴보면서 어떤 모양인지, 뭐 입체와 평면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을 합니다. 만지는 수학에서도 도형과 공간 관련된 4가지 교구가 있어요. 섀도우 블록이라고 해서 이런 검정색 블록이 있고, 패턴 블록도 있고, 색깔이 있는 블록도 있고, 이런 블록들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활동을 합니다. 패턴 블록은 뭐 도형에 관련돼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구. 만지는 수학에서 좀 특이한 점이 이 밸런스 게임 할 수 있는 판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교구들을 쌓으면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하고요. 쌓을 수 있는 교구, 뭐 쌓지 못하는 교구 이런 것에 대해서 입체 도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나무 블록들이 있는데 쌓기나무 활동, 소마 큐브 활동, 그리고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거를 테트로미노라고 하거든요. 5개가 붙어 있는 걸 펜토미노라고 해서 펜토미노가 보통 유명한데, 여기서는 테트로미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드는 수학의 이제 인상 깊었던 점은 그림자 활동과 이런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DX 교구에서는 레벨 1에서 다루는 건 지오보드, 도형 블록, 레벨 2에서는 패턴 블럭, 레벨 3에서는 지오보드, 지오스틱을 또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지오스틱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뭐 만들기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블록 활동처럼 만들기 활동도 가능하고요. 각도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각에 대해서 배우고, 도형을 배우기에 정말 직관적이고 간편한 도구다 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규칙과 분류 파트를 보시면, 플레이팩토 퀴즈에서는 이런 옷걸이 세트로 패턴을 알 수 있고 규칙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과일을 색깔별로, 과일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는 칩 활동이 있어요. 2단계에서는 이제 패턴 연필로 패턴을 찾고, 분류하는 것도 아까 과일에서 옷으로 무늬, 윗도리, 아랫도리,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패턴 칩의 패턴이 조금 더 어려워졌죠. 분류도 조금 더 복잡해지고요. 이제 패턴과 분류에 대해서 점점 확장을 해 나가게 되고요. 만지는 수학에서의 이제 규칙과 분류, 또 4가지 교구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 고리로 직접 패턴을 만들면서 패턴을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여러 세계의 동물이 있거든요. 수세기 활동도 하고 분류 활동도 하고, 동물 분류할 수 있는 칩, 그리고 이런 판에 또 동물을 두고 가두면서 보드게임처럼 할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이런 패턴 나사가 있어요. 높이, 그리고 색깔, 패턴에 대한 분류를 하고요. 뒷판에 이런 숫자와 이런 통을 놓고 메모리 게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EX 교구에서도 규칙과 분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패그 보드에 패그를 꽂는 활동을 하면서 패턴을 만들 수 있고, 분류 서클이 있어요. 분류 서클 안에 이렇게 칩들을 배열해보는 그런 활동도 있는데, 패턴과 분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팩토 퀴즈에는 다른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들이 있어요. 이런 집짓기 퍼즐은 이 모양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고, 이런 팜 도미노는 그림을 보면서 도미노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런 활동도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었고, 거울로 대칭을 살펴보는 놀이도 있고, 이 놀이터 퍼즐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시카드를 보고 이 앞, 뒤, 옆 배치를 해서 만들어보는 활동도 있고, 길찾기 퍼즐도 있어요. 이런 길찾기 하는 거는 보드게임에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보드게임의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논리 퍼즐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매직 큐브도 큐브 면마다 다 다른 색이 칠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시계도 다들 하나씩 사시죠. 그래프 분석하는 이런 활동들도 있어요.
세 번째, 이 교구들이 엄마표로 하기에 적당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플레이백토 키즈는 홈스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크북이랑 교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보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동영상도 제공이 되거든요. 박스에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와서 하자고도 하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 애가 하나 꺼내서 혼자 스스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이팩토 퀴즈를 굉장히 활용을 잘 했어요. 만지는 수학도 워크북이랑 엄마표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홈스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굉장히 무거워요. 제일 아래 서랍에 넣어놨는데 이 뚜껑을 열고 아이가 혼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교구가 또 들어있고 교구 부속품이 굉장히 다 작거든요. 분실될까봐 아이 좀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하는 면이 약간 있고 이게 단순한 교구 같지만 약간의 변형된 활동을 하면서 확장을 하면서 하는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지는 수학 그 이름처럼 정말 계속 만져보면서 아이가 체감을 하고 엄마도 이 교구에 관해서 굉장히 숙지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공부를 미리 해야 하는 교구다. 얼리매스 101 시리즈를 제가 직접적인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그 워크북이 일단 한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표로 하기에는 물론 하실 수 있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좀 그게 어렵게 느껴졌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안내 제시카드가 잘 되어 있는 일부 교구만 제가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다들 괜찮은 교구인데 한 가지만으로도 딱 완전히 끝나는 교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편하게 쉽게 하기에는 플레이팩토 퀴즈가 좋았고 구멍 없이 잘 메꿔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알차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이 만지는 수학은 진짜 말 그대로 아이가 좀 계속 만지면서 익숙해져야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게임으로 이제 유도되는 형식도 많은데 저희 집에 있는 다른 보드게임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 EDX 교구도 정말 굉장히 질이 좋고 좋던데 이 EDX 교구는 딱 이 나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하고 초등학교까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플레이팩토 퀴즈와 제가 구매했던 EDX 교구들을 공부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하고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학을 한때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이 교구들이 진짜 괜찮은 교구들이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